안녕하세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정혜선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음주 폐해방의 달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번 달에 성인 절주 예방 교육으로 음주는 선택, 절주는 필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음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잘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주 예방 교육을 준비했지만 제가 더 나아가서 중독까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중독에 대한 이해와 중독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중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술과 뇌의 관계 떼놓을 수 없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음주 폐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과 마지막에 우리가 절주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술에 대한 어떤 화학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동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희가 머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몸통 부분이고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강아지, 개의 어떤 동물과 비슷한 어떤 거죠. 그래서 술을 잘 마시면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잘못 마시면 이렇게 개처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술을 잘 마셔서 좋은 어떤 그런 건강한 음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술에 대한 이슈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우리가 통계에 나오지만은 하루에 13명이 술로 사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봤더니 10조가 육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집에서 과음하거나 폭음하는 것들이 더 증가됐다라고 이런 어떤 SNS에 이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술을 잘 알고 술을 잘 마시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음주를 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근무 끝나고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좀 한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중독자들의 어떤 집에서도 보면은 예전에는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고 어디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2차를 갔다가 오지만 지금은 중독자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밖을 못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더 마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나 너무 직장에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잔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내가 술을 굳이 없어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술을 마셔야 되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떤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네, 음주의 결과는 사실은 좋은 면보다는 좋지 않는 그런 특히 신체적으로 막 속도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이제 토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숙취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달리게 되면서 결국은 피곤이 안 풀리고 직장에 출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잦아들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 적정 음주량을 보셨을 때 이게 WHO에서 나온 걸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사표 준잔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4잔 정도, 소주컵으로 한 4잔 정도가 적정 어떤 음주량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주잔으로 한 2잔 정도가 기준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가 좀 약할수록 잔이 좀 늘어나는 거고요. 도수가 높을수록 이 적정 어떤 음주량에 대한 것들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남성분들은 하루에 4잔 정도가 적정 음주량이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은 하루에 2잔 정도가 적정 음주량이라고 생각하고 음주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술주자를 혹시 이렇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한자를 배우셨기 때문에. 근데 이 술주자와 이 술주자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이 술주자를 보시면
우리가 물수변에 당류자죠. 그 다음에 이 술주자를 보면 당류변의 마디촌입니다. 자, 이 술주자를 쓰는 거는 조금 더 약한 술을 쓸 때 우리가 이 주자를 쓰게 되고요. 이 주자는 조금 독한 술을 우리가 쓸 때 이 주자를 쓰게 됩니다. 자, 술은 어떻게 마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죠. 그래서 이 술주자는 뭐냐면은 강물처럼 흐르듯이 그냥 마시라는 거고요. 닭처럼 마시라는 거죠. 자, 닭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먹는지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닭이 물을 마실 때는 물을 먹을 때는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물을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는 강물 흐르듯이 천천히 그다음에 닭처럼 닭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시라는 의미이죠. 이 술주자에 대한 부분은 독한 술을 마실 때 이 술주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처럼 물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데 마디촌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천천히 끊어서 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술을 절주하고 잘 마시기 위해서는 무르듯이 그다음에 닭처럼 닭이 물을 마시듯이 술을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독한 술을 마실 때는 그냥 계속 그냥 마시지 말고 저희가 끊어서 천천히 마시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옛말에 술하고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죠. 자,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들? 매를 계속 맞고 그걸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아마 어느 정도 맞다 보면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 들어 눕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기는 장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시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뭐 지하철역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술을 먹고 내가 호흡중추가 마비되는 정도까지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과거에 SNS에 많이 나오겠지만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MT 때라든지 술을 마시고 갑자기 호수로 뛰어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술하고 매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절제하면서 절주를 하는 습관들을 들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뭐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술을 마시되 적절하게 술을 잘 지혜롭게 마셔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 폐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잘 먹으면은 굉장히 화합할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 인간관계도 잘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술을 잘못 마시고 자기가 원했던 만큼 마시지 않고 더 오버했을 경우에는 마음을 잃고 굉장히 신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술 문화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회식하면은 술을 권하는 그런 어떤 사회였고, 뭐, 이렇게 폭탄주라든지 아니면 물결타기라든지 이렇게, 계속 권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술을 심부름 시킨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무심결에 병에 든 거를 마신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술에 대한 문화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뭐 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벌써 술을 못 마신다고 자기가 거절하게 되면은 술을 안 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문화들이 바뀌는 거는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술에 빨리 접하거나 술을 무심코 접했고 그게 이제 내 뇌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줬고 굉장히 쾌락 중추를 자극했을 경우에는 어떤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마다 이렇게 술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술을 접할수록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중독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절주하지 못하고 계속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중독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 대상자였습니다. 제 대상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거의 피터병으로 거의 이게 지금 술 피터병이거든요. 이 병으로 한번 하루에 한 4~5병씩 마시고 거의 이분은 그냥 술을 마시면은 항문이 풀리는 그런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똥이라든지 오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풀어버려 이제 싸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바닥이나 벽에 이런 어떤 분변들을 다 바르는 이제 상황이 돼서 결국은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정말 술 깨고 나면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들어가기는 서서히 들어가지만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술을 절주해야 되고 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그냥 한순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셨는데 중독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에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중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그거를 나오는다든지 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마시는 어떤 화합을 위한다든지 좋게 마시는 그런 어떤 즐겁게 마시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교 음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교 음주는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교 음주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교 음주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교 음주를 지나서 해방감을 위해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게 마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풀려고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과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양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문제를 발생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 음주가 되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두 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술에 어떤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술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술이라는 성분 자체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양의 어떤 그런 양을 갖다가 마시지 않고 결국은 양이 늘어난다거나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반 병으로 시작했던 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이렇게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처음에는 하나 둘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두 개, 세 개, 막 네 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알코올 남용 단계가 되고요. 이 단계만 돼도 사실은 목표가 절주가 목표입니다. 근데 내가 이 단계에서 절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술을 마시고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 그림처럼 온갖 머릿속에 술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중독 물질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까지 내가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저는 늪이라고 표현합니다. 늪에 빠졌다. 어떠세요? 이 늪에 빠지면 늪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이 진흙탕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빠져나올 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독을 이 늪이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가 절대 혼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고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 중독이라는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늪에 빠기 이전에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절주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은 이렇게 진행이 제가 아까 진행성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해방감을 위해서 마시다가 뭐 기억상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음주를 하고 음주에 대해서 뭐 논하는 거를 피한다든지 술 마시고 나서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마시다 보면 조절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상실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명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가책,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도피하고 뭐 영양에 무관심하고 입원하게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의처증, 의부증까지 생기게 되면서 마지막에 말기 증상이 되면 사실은 나오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완전한 그 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면서 처음에는 술을 마셨을 때 그렇게 성격이 개팍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는 성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계속 지낸다거나 아니면은 입퇴원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사망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된 병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절주할 수 있다면 중독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절할 수 없고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중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절해서 마시게 하는 뇌 음주 조절판이 손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이 희노애락의 감정 처리를 항상 술과 함께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넘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은 뇌의 병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특징을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뇌 질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면 중독까지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시다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급변하게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이 되는 진행성 질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성으로 가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회복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복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신불구가 돼서 사망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완치라는 개념이 아닌 저희가 회복이라는 리커버리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성분을 보시면 어떠세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굉장히 신나게 뭘 돌리고 있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훌라후프가 아니고요. 변기통입니다. 이 여자분이 그냥 맨정신에 변기통을 뜯어가지고 이 목에 훌라후프처럼 돌리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술이라는 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은 뇌를 갖다가 억제시켜서 결국은 나의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뿌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자기 집 나간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화장지예요. 누가 맨정신에 화장지를 이렇게 쌀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술을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화장지를 쌓아놓고 가족들한테 절대 이거를 푸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술을 마시면 술이 뇌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뇌가 먼저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뇌가 어떤 역할을 굉장히 많이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하게끔 만드는데 술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이 뇌를 억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뇌의 앞쪽 부분은 이마엽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정이라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만약에 술이 취해버리면 술이 여기에 억제를 시켜버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위에 쪽에서 저희가 보면은 어떤 감각이라든지 몸의 어떤 그런 감각, 운동 그런 신경들을 갖다 관할하는 곳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쪽에 보면 이제 측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감정 조절하는 변형계가 있고 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형계가 제대로 활동을 역할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화를 낸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마는 기억에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기억을 해주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해마라는 곳에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자꾸 말을 생각이 안 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혀가 꼬부러지고 말도 생각이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손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뇌라는 곳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이 뒤에 밑에 이렇게 중요하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해에서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은 우리가 균형 감각이 소실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틀비틀 걷게 되고 균형을 못 잡는 그리고 쓰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숨내는 우리가 연수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가장 안쪽에가 이렇게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는 우리의 숨을 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알코올 도수가 진하게 되면은
호흡 중추가 이제 마비돼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이 술 먹다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심장마비 아니면 호흡 중추 마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주량을 알고 그 주량을 넘어섰다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꼭 알고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 도수별로 제가 소주로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0.05 정도 되면은 저희가 소주 한 2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잔 정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술이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덜 취하고요. 여자분들은 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술이 좀 덜 희석이 덜 되기 때문에 술이 더 빨리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0.05 정도 되면은 별로 간에 기별도 안 오시죠. 하지만 벌써 우리 뇌에서는 판단력이 손상되고 자제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0.11 정도 되면 소주 한 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벌써 조정 능력이 상실됩니다.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요. 주변 시야가 손상이 오죠. 그리고 운전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옛날에는 저희가 0.05 이상이어야만이 음주운전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윤창호법이 이제 생기면서는 0.03 이하여야만 이제 이하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상이 되면 걸리게 되는 거죠. 0.03 정도가 되면은 소주 한 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0.15 정도 되면은 소주 한 2병 정도.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고 비틀거리고 이때는 판단 능력이 굉장히 심하게 손상되는 상황이 되고요. 0.21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이중 시야가 보입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고요. 0.30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해 능력이 불가하고 인사불성. 술을 계속 마셔서 내성이 생기는 분들은 조금 도수가 높아야 이런 상태가 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정도 0.40 이상이 되잖아요. 알코올 농도가. 그러면 이제 무식 상태, 호흡마비, 심장마비로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나 MRI를 보게 되면 뇌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고 뇌세포는 이렇게 많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해마라는 곳을 설명을 아까 잠깐 직접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뇌 깊숙이 안쪽에 옆쪽에가 우리가 해마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해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물 해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리 뇌에서 기억에 관장을 합니다.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해마를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이 해마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성 치매가 나중에 빨리 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술을 마시는데 생각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특히 장기 기억이 안 나고요. 이런다라고 보면 해마 부위가 많이 손상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건 누구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2018년까지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주치 상태에서 범죄가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흉악범죄, 그다음에 강간이라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뭐 강도, 살인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맨정신에서 하는 것보다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술 취한 상태에서는 나의 뇌를 갖다가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제어가 안 돼서 결국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저질러 놓고 어떻게 되는 거죠? 심신미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게 사실은 용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주량을 체크하고 술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행, 최근에도 어느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40대 가장을 공원에서 이렇게 계속 폭행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성폭행 해놓고 술 마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내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절주를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주량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했고 술에 대해서 내가 술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술 마신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술에 대한 어떤 위험, 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술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더니 알코올 관련해서 질환으로 사망하는 통계를 봤더니 음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매일 13명씩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물론 뭐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계속 마시다 보면 적절한 양은 뭐 이렇게 마셔서 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마시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은 신체에 문제가 되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매일 13명씩 사망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더 문제되는 거는 뭐죠? 음주운전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0.03 이제 이상부터는 다 걸리잖아요. 근데 0.03이 소주 한 잔입니다. 마시면. 그렇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통계를 봤더니 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뭐 한 4천 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SNS에 음주운전에 관련된 그 사고를 갖다가 서치를 해봤는데 60대 뭐 백령도에서 대낮 만취운전 이제 여기가 섬이다 보니까 대낮에 이제 만취를 한 거죠. 20대 여자가 숨지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이 됐고 이때 그 60대 남자의 알코올 농도가 거의 0.21 소주 한 3병 이상 마시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술 마시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화천서 음주 차량에 치여서 40대 보행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맞는지 봤더니 0.03 정도, 소주 한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이제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게자가 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사중충돌 사고로 임산부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음주운전으로 2명을 입건을 했대요. 근데 2명 다 결국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명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한 명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에 내가 그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뭐 이렇게 이른 어떤 아침에 5시나 6시에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죠. 근데 새벽까지 마셨으면 사실은 내 몸에 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니까 내 몸에 혈중 농도에 알코올 농도가 있어서 결국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SNS에 어떤 반응들이 시민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봤더니 뭐 땡땡모님 존경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의원이 아니라서 좌우로 정렬, 박대리 뭐 기사님만 주행참 불이니 뭐 이런 거 음주사고 제발 10년 이상 가중처벌하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하죠.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많이 이게 조금 가중이 됐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멀었다는 거죠. 음주끼리 처박기도 힘든데 뭐 잘 골라 박았네 음주끼리 막 이런 식으로 제 댓글 달아놨고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벌금 3억에 실형 뭐 10년이 적당하다 이런 어떤 댓글을 달아놨던 것 같고요. 음주운전하는 것들 진짜 죽이고 싶다. 이분은 아마 굉장히 옛날에 음주운전 한 분한테 치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던 것 같아요. 작두로 두 손 두 발 잘라라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자의 심리를 이제 어디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런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싸 나는 음주면허 땄어. 나는 술 먹고 운전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상하게 나는 음주운전에도 안 걸리더라. 아 대리운전비 굳었어. 뭐 한 번뿐인데 뭘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는데 절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지 말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창호 군이 굉장히 안타깝게 사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면서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창호법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시행되고 나서 사실은 음주운전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강화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게 옛날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회 이상 적발 시에 징역과 벌금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주 면허 정지 수준이 옛날에는 0.05 이상에서 0.1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하향됐죠. 0.03에서 0.08로. 그 다음에 음주 면허 취소 기준은 0.10
1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0.08% 이상으로 이렇게 하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강화가 되는데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신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장기에 술이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위에서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들, 그다음에 호흡으로 배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지만 사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에서 대사가 될 때 나오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성 물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게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숙취의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갑자기 막 구토를 한다, 구역질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 이거는 결국은 술을 더 마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어떤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붉어진다, 갑자기 뭐 토를 한다 이러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술이라는 거는 아까 분해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 이거는 1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파괴를 시키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간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숙취, 우울증,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세트알데히드 이거는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효소인데 이거가 없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는 술을 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뇌 다음으로 이제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양분도 저장이 되고요. 단백질이라든지 해독작용, 체내 호르몬 유지, 뭐 비타민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비타민 K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이 술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간경화, 뭐 간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게 생기다 보면은 결국은 단백질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복수가 차게 되고요. 비타민 K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간경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간이 결국은 술을 많이 먹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지방간이 되고 이 간이 조금씩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굳어지게 되는 간경화,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 간암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간이 취약한 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간이 조금 더 이렇게 뭐 좋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간에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을 먹다 보면은 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퍼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경화가 된 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간경화가 오게 되면은 단백질이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뱃속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오면서 복강에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있는 복수가 체한 이런 어떤 대상자들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되는 거는 간에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압력이 세집니다. 우리가 순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식도의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도 안에 정맥이 이렇게 풍선처럼 굵어지면서 이게 터져버리면 이렇게 피가 콸콸콸 쏟아지면서 거의 바켓으로 하나씩 토하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막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질이 좀 심하다든지 이런 식도 정맥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간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기는 당뇨병이 사실은 가족 중에 없어요. 가족력이 없는데 내가 당뇨병이 생겼다. 어떤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는데 당뇨병이 생겼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췌장에 문제가 온 거고요. 이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결국 만성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췌장염이 오게 되고 결국은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알코올리즘들 보면은
당뇨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은 만성 그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췌장염이 오고 그다음에 이 췌장염이 결국은 당뇨병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당뇨가 그냥 가족력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데 당뇨가 왔다 이러면은 결국은 췌장에 대한 문제, 내가 혹시나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음주와 근육 간의 관계이죠. 사실은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영양분은 없습니다. 열량이 맞는 거죠. 거기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안주까지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방이 쌓이는데, 어디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냐면, 이렇게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 특히 그리고 술로 인한 배는 잘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모든 근육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술을 가끔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50대가 들어가면서 잇몸 근육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저도 이제 술을 안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중독자들 보면 사실은 잇몸이 많이 이렇게 녹아져 내려 있고요. 이 근육도 소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심장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보이는 근육 이런 것들도 많이 소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한다든지 내가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든지 이러면은 절대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와 성은 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그 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음주와 어떤 성의 어떤 부적절한 동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성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잘 분비가 안 된다거나 변형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에 대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술의 어떤 그런 금지령들이 내려졌었는데 이때 술을 먹게 되면 사형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술을 제대로 마셔야 되는데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여러 음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술 금지령이 내렸을 때 아예 사형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다른 나라들의 이제 처벌 방법도 이제 가지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벌금, 구속,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시동 잠금 장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그리고 태국은 영안실을 내서 봉사하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술자리 동료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자제로 벌금을 같이 물거나 아니면은 3년에서 5년 징역 같은 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부부 연자제로 구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아예 매각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구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어떤 처벌들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단속 기준이 0%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동승자를 같이 동일 처벌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총살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만은 벌금과 형광번호판을 부착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처벌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광고들이 많이 있고요. 친구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여러 개를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뭘 꺼내냐고 봤더니 음주운전한 친구를 이렇게 총으로 쏘는 그런 광고도 외국에 보니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게 되면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광고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광고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잔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것들 한 번 사망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어떤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은 이제 가족의 눈물이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 장소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차를 가져온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동료와 함께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아파트 저기 그 앞에 내려주고 자기가 다시 그 주차장까지 몰고 오게 되면 또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이 주차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술은 뇌를 지배한다. 술을 먹으면 내 맘대로 모든 거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술에 빠진 나의 뇌를 절대 밀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 내 뇌를 술에 담가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뇌를 억제시키는 거다. 그래서 내 맘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발생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술은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절주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음주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미리 계획한 만큼 마셔야 될 것 같고, 술 마시기를 원치 않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아까 술에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싶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나 오늘 술 좀 안 마시고 싶다, 어느 정도만 마시고 그만 마시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닭처럼 마시는 거를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잔 돌리지 마셔야 됩니다. 술잔 요즘에 돌리지도 않겠지만 내 잔은 내가 가지고 마셔야 됩니다. 간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신의 주량을 지키고 억지로 술을 먹지 말으셔야 됩니다. 특히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마시다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호흡중추 마비가 될 수 있고 심장마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마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매일 마시면 간이 지쳐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일 정도는 쉬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은 네버 직장 잘리고 인생 끝난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술로 우리가 9시까지 먹자고 그래서 119 법칙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19 법칙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늦게도 술을 많이 못 마시지만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막 2차, 3차까지 가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빨리 특히 9시까지 1차에서 끝내고 이렇게 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끝내시고 꼭 9시까지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 빨리 취하고 많이 먹게 되는 폭탄주 4가지가 없는 술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부어서 돌려 마시는 사발주, 그 다음에 모두가 하나 되어 외치는 원샷, 강제로 술고 나는 벌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어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주 습관은 우리 아이, 우리 여러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꼭 건전한 음주 습관을 들이셔서 술 잘 마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조심하셔야 되죠.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셔서 좋은 음주 습관을 들이면 결국은 나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